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이게 뭐그 코스튬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레올로지 막 이런 걸 이야기해 나눠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근데 그때는 우리 문동근 선생님의 주제를 제가 안 봤던 상태였고 프로그램을 보니 문동근 선생님이 다 커버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백그라운드보다는 제가 이 주제에 딱 맞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케이스를 보고 거기에 약간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여러 번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였고요. 서코스티움 리커런트 인터랙티브 ISR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10년 동안 7차례의 PCI를 시행한 환자, 끝내 환자는 어레스트로 익스파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EF가 점점점 감소되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맨 처음 오셨을 때인데요. 보시면 디스탈 서크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고 LED 오스틴부터 디퓨즈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탈 서크에는 심플하게 스텐트를 하고 그때 LED들은 칼슘이 심해서 로타를 한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스텐트로 하고 옷에 맞춰서 스텐트를 이제 LED를 했죠. 하고 아이부스를 보게 되면 비교적 LED 쪽 프락시멀 쪽은 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LED를 통해서 본 서크 반대편 오스티움은 디지즈 프리하게 굉장히 괜찮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에 환자가 이제 다시 뇌를 다녀 넌스테미로 ER로 옵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데피니트하게 넌스테미의 그 커플리스는 RCA였죠. 근데 다시 이제 왼쪽을 찍어보면 LED 스테는 괜찮은데 서크 오스 바로 직하방 쪽에 약간 밴딩이 있으면서 병이 좀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크로플레스는 RC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티미프로도 괜찮으니까 약물 치료하면 되겠다. RC에 스텐트를 넣고 환자는 갔었죠. 5년 뒤에 다시 또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LED 스텐 뭐 다 괜찮은데 처음에 그 문제가 있던 서크 오스티움 그쪽 부분이 보시면 좀 더 지저분해지고 인조상에서는 칼슘도 보이고 안에서 뭐 인트라루미널 헤지니스도 보이고 그래서 NC 본론 후에 이제 아이부스인데요.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 시리얼로 보여드리면 그 스테노스 디지털 부분은 뭐 서클매스 칼슘이 좀 있긴 하지만 괜찮고 루멘은 확보가 되고 좀 위로 올라가면 칼슘이 좀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서클매스 칼슘이 있으면서 그리고 넓어지기 직전에 아주 타이트한 스테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클 오스티움은 넓어지면서 이제 LAD와 만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에페파를 했고 에페파 0.74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스텐트를 넣어야 되겠다, 뭐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은 LED 오스튬까지 스텐트가 잘 와 있고 앵글이 비교적 90도고 그다음에 서크 오스튬이 비교적 와이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보통은 사람들이 T 스탠딩 서크 오스튬에 딱 맞춰서 T 스탠딩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OC로 3.5 스탠을 잘 맞춰서 넣고 뭐 이렇고요. 키싱을 하고 3점을 키싱을 하고 파이널은 이렇게. 그래서 서크에서 레프트 매뉴얼 아이부스를 보면 비교 스텐트가 잘 붙어 있고 약간 마지막 넓어지는 서크 시스템이 약간 스텐트가 모자라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괜찮고요. LA에서 레프트 메인 들어오는 걸 보시게 되면 약 7시 방향에 서크가 잘 들어온 걸 알 수 있고 뭐 비교적 우리 억셉터블한 결과를 얻었죠. 환자는 또 같습니다. 환자 3개월 뒤에 다시 또 옵니다. 언스테이블 엔진은 네이처로 오고 보면 아까 우리 아이부스에서 타이탄 리전 그 부분에 다시 아야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C 본론 후에 아이부스를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면서 칼슘들이 있고 안에 스텐인지 먼저 못 보면 움직이는 그런 머티리얼들이 보이고 지저분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LED는 잘 커버가 돼 있고 근데 서크 오스티움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걸 DEB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서크 오스티움을 확실히 커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프트 메인에서 서크로 크로스오버 스탠을 하고 그다음에 LED를 열어주고 키싱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사이로 4의 22를 레프트 메인 서크로 크로스오버하고 그다음에 펼쳐주고 LED 열어주고 서크 크게 하고 파이널 키싱 3.3.75로 하고 파이널 엔저 보시면 이제 이런 영상을 얻었습니다. 스파이더 뷰가 이렇고요. 그리고 아이부스를 보시면 서크에서 레프트 아이부스 보시면
굉장히 스텐트가 웰 익스펜디드 돼 있고 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한시 방향에 메탈 카리나가 잘 형성이 돼 있고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LA to left 메인을 봐도 별 문제 없이 서크가 잘 들어오는 것을, 잘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괜찮다, 괜찮겠지, 뭐 이제 또 환자를 보냅니다. 3개월 다시 환자가 또 언스테이블 내추럴합니다. 보시면 똑같은 부분에 스테인이 분명히 커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ISR이 오죠. 마찬가지로 스파이더 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인을 또 넣기도 그렇고, 보통 여기서 이제 DEB를 보통 생각을 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 일단 NC로 하고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보면 참 이상했던 게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웰 익스펜드 동그랗게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부스를 보시면 좀 찌그러져 있고 스퀴징 되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스탠드가 많이 찌그러져 있죠. 정말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다.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다시 뭐 LED 열어주고, 그 다음에 DB로 3.5짜리로 DB를 하고 키싱을 하고 3.75짜리로 키싱을 하고, 파이널 인저 보시면 뭐 이렇게 얻고 영상을 얻고, 서킷 드래프트 메인 아이부스를 보면 처음보다는 잘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전에 동그랬던 그런 영상은 아니고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아이부스를 얻고 일단은 퇴원을 좀 하고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 5번째 이때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때 이 포인트에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개입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자는 갑니다. 7개월 후에 다시 환자가 non-STEM으로 ER로 옵니다. 또 똑같은 부분에 ISR이 또 옵니다. 보시면 ISR이 오죠. 와, 미치겠다 이제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죠. 스탠을 또 넣긴 그러니까 NC하고 DEB 3.5짜리로 하고 LED 3.7로 열어주고 파이널 키싱을 3.7, 3.5로 하고 했는데 서코스가 여전히 좀 좁아진 것 같아서 다시 두 번째 파이널 키싱을 예상을 하고, 이번에는 NC 서클을 먼저 4짜리로 열어주고 파이널 키싱을 3.75 서클 4짜리로 크게 해서 파이널 키싱을 합니다. 파이널 엔지오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얻었습니다. 괜찮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냈죠. 이때쯤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럴까? 왜 리커런트하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까? 처음에 서크 오스트 T 스텐팅 같은 거 했을 때는 서크 오스트가 조금 덜 비었기 때문에 IS를 왔다고 치자. 두 번째는 근데 크로스 레프트 메인 LCX 크로스오버 했는데 그럼 왜 또 똑같은 자리에 그렇게 ISR이 또 올까? 레올로지 때문인가? 레드럴 폴스가 서크 오스트가 세기 때문인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 이게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타로 갈아야 되나? 로타를 가려면 2.0짜리 번은 돼야 될 텐데 스탠 다 가려면, 그리고 로타 갈고 DB 발라야 되나? 아니면 캐비지 해야 되나? 수많은 이제 시츄에이션을 생각하고 있죠. 제발 오지 않기를, 괜찮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환자가 새벽에 이제 전공의한테 콜이 옵니다. 저는 이미 환자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그 환자 이름이 찍힙니다.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와, 핸드폰을 보고 또 왔구나. 환자가 어레스트로오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 마음 상태입니다. 어떡하지? 막 옷 입고 가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아노미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엔저망에 로타보 2.0짜리 준비하세요 하고 새벽에 콜을 나갑니다. 그때 LDL은 23.5, EF는 21%입니다. 엔저를 찍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이렇게 됐죠. 이게 환자의 마지막 이제 엔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 좀 복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하고, 아까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를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됐던 게 보면 이게 두 번째 이제 피셔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서크 오스틴 바로 직하방에 뭔가 스퀴징 되면서 밴딩 되는 게 좀 보입니다. 이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아이부스인데 보시면 아이부스가 스퀴징 되고 눌리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도 보이죠. 저는 이런 밴딩, 힌지 포인트 모션도 이 환자의 이 포인트가 딱 거기 ISR이 반복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원인이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또 해보고 이 환자만의 특이한 어떤 그런 것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어떤 그 케이스를 이제 보면서 What's wrong with subcostume 이제 주제에 맞게 한번 좀 리뷰해 보면 일단은 요즘은 좀 이런 이야기 없는데 옛날 대통령 와이드 앵글 이쪽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싱글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70도 이상의 앵글을 가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70도 미만보다는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그 다음에 레프트 메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바이퍼케이션에서도 크러시 스텐트 한 이후에 50도 이상의 와이드 앵글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즉 와이드 이 완전은 거의 90도였죠. 와이드 앵글이 투스텐 했을 경우에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일단은 와이드한 앵글 바이퍼케이션이 되면 일단은 그 사이트에는 그 하이 시어 스트레스하고 로우 시어 스트레스가 공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시어 스트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플래트 액티베이션하고 어그리게이션을 유발시키고 반대로 로우 시어 스트레스는 스태그네이션이 되니까 뭔가 스럼부스가 생기고 뭔가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생겨야 되겠죠. 안 좋은 것들이 생겨야 돼요. 그게 앵글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70도 이상일 경우에는 심각하게 레올로직하게 어떤 체인지가 오고 스텐이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싱글 스텐보다는 투 스텐을 했을 경우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뭐 미국 EBC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퍼케이션 리전의 일반적인 스탠다드 방법은 일단은 프로비저널 스텐트죠. 일단은 스텐트를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파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봐서 더 할지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스탠다드죠. 근데 아까 우리 문동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싱글 스텐트를 하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입니다. 일반적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의 그 메커니즘은 커리나 시프트하고 플락 시프트가 있죠. 아까 잘 아시는 그런 영상이고 스텐트를 과도하게 크게 펼쳤을 경우에 카리나가 시프팅 되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가 카리나 시프팅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카리나 시프트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스텐트의 크기는 디스탈 메인 베슬의 크기에 맞추고요. 그래서 노미널만 가고 대신 파스의 벌린의 크기는 프락시말 메인 베슬 크기에 맞춰서 파스를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가 생겼을 경우에 그 모든 그런 컴프로마이징 사이드 브랜치가 다 의미 있는 그런 병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창국 선생님 하신 거 보면 레프트 메인에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QCL을 해서 50% 이상 스테노시스 환자들을 FFR을 쭉 해보니까 실제로 N조상에서는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FFR은 0.8 미만인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50%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FFR은 대부분 0.8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드 브랜치가 컴프라이즈 되더라도 코스는 비나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FFR을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하지만 플락이 같이 오버라이딩 되었을 때, 플락 시프팅이 됐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에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그다음에 메인 베슬 프락시말에 플락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라. 이런 경우에는 헤모다이내믹 시그니프트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특히 투스텐 레프트면 투스텐 할 때는 인베이시브 이미징을 반드시 이용하라. 이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5, 6, 7, 8호를 잘 상기하시고 적어도 미니멀 스텐 에어리어를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ISR이 적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5, 6, 7, 8보다 적게 우리가 하는 언더 익스펜션 될 경우에는 컴플리트 익스펜션보다는 확실히 ISR이 높고 그것도 원 스텐 그룹보다는 투 스텐 그룹이 언더 익스펜션이 더 높은데 원 스텐 그룹에서는 언더 익스펜션이 되더라도 ISR이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검은색인데요. 근데 투 스텐 경우에는 ISR이 훨씬 높고요. 그것도 서크가 가장 커먼한 ISR이죠. 그래서 투 스텐 테크닉 할 때는 반드시 인베이시브 이미징을 통해서 충분한 미니멀 스텐 에어리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